금방 판독이 되시면 사실 뭐 오늘 더 들으실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금방 판독이 안 되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조하시면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카디악 탐폰 파인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노가이디드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말씀드릴 거고요. 이건 이제 방송에서 나왔던 한 장면인데 거기서도 이제 소노가이디드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그 응급의료인을 위협하는 병에 대해서 끝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뜻 생각하시면 코로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 5, 6년 동안 유명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두 분도 돌아가셨는데 그거의 유력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그 유력한 사인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했습니다. 카디악 탐폰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페리카디움이고요. 이게 하트고 이게 렁인데 그 안에 이제 플루이드나 블러드나 이런 것들이 고이는 거죠. 이제 저희 응급센터에서는 주로 이렇게 블러드가 고여서 크리티컬한 탐폰을 만드는 일들이 꽤 있죠. X축은 그 페리카디아 스페이스에 고이는 볼륨이고요. Y축은 프레셔인데 이게 고이는 볼륨, 절대 볼륨 양보다 고이는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고이면 이 크리티컬한 프레셔까지 도달할 때까지 많은 볼륨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조그만 볼륨이라도 빨리 고이면은 금방 크리티컬한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절대 볼륨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그걸 기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클리니컬 피처의 대표는 백스트리아드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JBP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트에 핫사운드도 잘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지는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클리니컬 파인딩인데요. 닥터 백은 사실은 흉부외과 의사인데 실제 임상에서 그 디피브릴레이션 심신세동 카디악 어레스트를 전기 재세동을 최초로 한 의사로 더 유명합니다. 이거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클리니컬 탐폰하고 에코 탐폰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차이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에코를 우리가 탐폰 나을 때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물론 이제 다이어노스틱 태핑도 있지만 플루이드를 뽑아서 정성적인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이머전시 디파트먼트에서는 세라피틱 태핑이 특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특히 이머전시 상황에서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이걸 주로 또 말씀드리게 됩니다. 클리니컬 탐폰보다는 초음파를 이용한 탐폰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플루이드 컬렉션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챔버가 콜랩스해서 페리카디아 스페이스에 프레셔가 올라가 있는 것도 금방 저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2D 에코하고 M모드를 사용해서 이 카디악 탐폰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저희가 받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베리어블들이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들 이런 걸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이게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파라사날 롱엑시스하고 에이피칼 롱엑시스 뷰 중간쯤인데요. 이게 LV 챔버고 여기가 그 페리카디알 스페이스입니다. 이게 디센딩 아orta고요. 그래서 페리카디움이 요 사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행한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보다 안쪽에 있는 플루이드는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되겠고요. 바깥쪽은 플로라 이퓨전이죠.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라사날 롱엑시스에서 아orta하고 디센딩 아orta하고 LV 포스테리어 LA 쪽 사이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것 역시 이제 페리카디아 이퓨전하고 플로라 이퓨전이 같이 있을 때 이건 포챔버 뷰인데요. 이게 하트의 에이펙스죠. 그러니까 이쪽은 페리카디알 이퓨전이고 이쪽 바깥쪽은 플로라 이퓨전이 되겠죠.
예, 이거는 이제 쇼덱시스 뷰로 본 화면인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건 뭐 하트 울트라사운드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업도민 복부 초음파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한 그 앵글에서 한 뷰에서 봤으면은 90도로 돌려가지고 다른 뷰에서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파라소나 쇼덱시스에서 페리카다 이퓨전을 본 건데 이게 포스테리어 쪽에 좌심실 포스테리어 쪽에 디펜던트 포지션에 지금 플루이드가 고여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페리카달 이퓨전이 이게 맞냐 아니면 모더릿이냐 마일드냐 스몰이냐 이거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걸 러프하게 1cm, 2cm 그 플루이드 두께로 보통 구별합니다. 다이아스톨 때 그 플루이드 두께로요. 아주 적을 때는 다이아스톨 페이스에서는 안 보이고요. 시스톨 페이스에서만 이렇게 미니멀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인 게 보일 때도 있고요. 그건 이제 보통 미니멀 플루이드 페리카디알 플루이드 컬렉션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스몰, 이거는 이제 모더릿이나 라지인데 이 다이아스톨 때 그 디펜던트 포지션 주로 포스테리어 뒤쪽에서 플루이드 두께, 페리카달 이퓨전의 두께로 보통 판단한다. 1cm하고 2cm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이거는 그 라지, 매시브 페리카달 이퓨전이죠. 이렇게 두 개의 뷰, 파라소날 롱엑시스 뷰, 그 다음에 90도 돌려서 파라소날 쇼덱시스 뷰 두 군데에서 플루이드 컬렉션을 분석한다. 기억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리카달 이퓨전은 보통 저희가 많이 보는 거는 호모지니어스하고 검은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됐는데 종종 그 블러드가 아니 그 어큐트 블러드 헤모페리카디움 외에 뭐 인플라메이션이나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진행된 것들은 여기 septation 그 다음에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우리가 좀 오래된 거구나, 인플라메이션, 인펙션 이런 게 원인일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짐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페리카달 플루이드를 양, 그 다음에 정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카디악 챔버가 컬랩스 되냐 안 되냐, 페리카디알 스페이스에 그 이퓨전이 탐폰 피지올로지가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거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보통 챔버의 컬랩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시는 거 권유드리고 싶은 건 파라소날 롱엑시스 뷰에서 RV 프리월이 다이아솔릭 컬랩스가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탐폰 피지올로지가 심하지 않을 때는 보통 얼리 다이아스톨 때 이 컬랩스가 일어났다가 레이트 다이아스톨 때는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RV 챔버 내 프레셔가 얼리 다이아스톨 때는 약하다가 비너스 리턴이 들어오면서 레이트 다이아스톨 때는 이게 페리카디알 스페이스의 프레셔를 이기면서 다시 평평해지거든요. 보통 이게 제일 중요한 그 탐폰 피지올로지 초음파 파인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를 그 RV 프리월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아스톨 페이스는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얼리 다이아스톨, 그러니까 패시브하게 벤트리클 딜라테이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레이트 다이아스톨 때 액티브 H륨 키킹하면서 비너스 리턴이 꽉 차면서 이제 그때 프레셔가 올라가고 다시 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리 다이아스톨릭 RV 컬랩스 요거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역시 앞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90도 돌려가지고 다른 뷰에서 봐야 되겠죠. 이거는 파라소날 쇼렉시스 뷰 아울틱 밸브 레벨인데 여기 컬랩스했다가 얼리 다이아스톨 때 컬랩스했다가 레이트 다이아스톨 때 다시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 펄모닉 밸브고요. RV 아웃플로우 트랙인데 여기가 RV 아웃플로우 트랙의 안테리어 월이죠. 여기가 그 프리월 중에서도 좀 그 덜 스티프해가지고 페리카디알 스페이스의 프레셔를 잘 영향을 받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살짝 지금 들어갔다가 다시 회복하고 들어갔다가 회복하고. 근데 이게 하트레이트가 빠를 때는요, 과연 얼리 다이아스 올 때 컬랩스가 있다가 레이트 다이아스 올 때 회복하는지 이거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M 모드를 여기다 이렇게 내리셔서 M 모드를 확인해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혹은 그 동영상을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그 프리즈를 한 다음에 트랙볼을 이용해서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보는 것도 2D를 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하여튼 하트레이트가 빠를 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이건 이제 2D에서 얼리 다이아솔릭 RB 컬랩스의 예인데요. 파라스널 롱액시스 뷰에서 M모드 라인을 내렸을 때 보시면은 여기가 요 까만 게 페리카디알 이퓨전이고요. 여기가 RV 챔버고 그 다음에 이게 LV 챔버인데 이게 그 마이트랄 밸브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리는 시점이 지금 다이아스톨 베이스인데 이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M모드에서 다이아스톨릭 컬랩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챔버 컬랩스의 또 대표는 RA가 있죠. RA도 그 RV 못지않게 컬랩스가 잘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동영상이 가다가 잠깐 멈췄는데 그 초심자 때는 RA 컬랩스가 발생하면 바로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심한 시그니피컨트한 그 프레셔 상승이 있어서 바로 탐펀이다. 그래서 센테시스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었는데 이게 RA 컬랩스는 센시티비티는 높은데 그 특이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디악 사이클 한 3분의 1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컬랩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 좀 더 심한 컬랩스가 일어나야지 이게 카디악 탐폰에 의한 RA 컬랩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판단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것만 갖고 판단하시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초음파 여러 그 카디악 탐폰 파인딩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챔버 컬랩스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 다이아솔릭 벤트리클 사이즈 베리어빌리티 위스 레스피레이티브 사이클 좀 긴데요. 호흡에 따라서 벤트리클 사이즈가 좀 변한다 이거죠. 이거는 사실은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내용입니다. 도플러 그 플로우 벨러시티가 호흡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인스피레이션, 익스피레이션 때 트리커스피드하고 마이트랄에서 그 플로우 벨러시티가 차이가 난다는 건 교과서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벤트리클 인터디펜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심실하고 좌심실은 서로 밀접한 그 연관이 있어서 RV가 커지면 이렇게 septum이 인터벤트리클 septum이 옆으로 밀려서 LV에 영향을 주고 또 익스피레이션 때는 LV가 올라가서 벤트리클 septum이 옆으로 밀리면서 RV에 영향을 주는데 원래는 이 인터디펜던스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얘가 바깥으로도 RV가 확장할 수 있고요. LV도 바깥으로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꼭 septum을 이렇게 밀 일이 없는데 이게 바깥에 단단한 혹은 그 프레셔가 올라가 있는 탐폰 피졸로지 같은 것들이 꽉 전체 토탈 하트를 둘러싸고 있을 때는 이 인터디펜던스가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그 인스피레이션에 따라서 그 라이트 벤트리클에 그리고 레프트 벤트리클에 볼륨, 사이즈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2D에서는 하트레이트가 빠를 때 판단하기 어렵고요. M 모드를 이렇게 내려서 여러분들이 이건 익스피레이션 때 이게 RV 챔버죠. RV 챔버. 인스피레이션 때, 익스피레이션 때 RV 챔버 사이즈가 막 변하는 걸 지금 보실 수 있고요. LV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나 그런 리뷰 아티클에 많이 나오는 이 플로우 벨로시티가 호흡에 따라서 마이트랄하고 트리커 스피드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는 거. 이게 이제 클리니컬 그 에코 탐폰의 주요 파인딩으로 많이 소개들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리어스하게 주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재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정확하게 도플러 샘플 볼륨을 여기 그 밸브 팁에다 갖다 대야 되는데 이 플루이드 컬렉션이 많으면은 하트가 스윙한 이렇게 막 에이펙스가 움직이는 스윙 무브먼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샘플 볼륨을 정확하게 그 고정시키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번 헤모다이나믹을 보기 위해서 해볼 법은 한데 너무 그렇게 디펜던트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꼽으라고 한다면 RVC죠. RVC가 빵빵하게 좀 커져 있고 호흡에 따른 그 레스피레이토리 베리에이션도 없고 소위 RVC 플래토라라고 그러죠. 보통은 2cm, 2.5cm 다이아메탈 그 정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커져 있으면서 호흡에 따른 그 다이아메탈 변화도 없을 때 플래토라가 있으면은 뭐 카디악 탐폰일 가능성이 굉장히 거의 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환자가 출혈로 트라우마 받거나 플루이드 로스가 있어서 하이포볼레미아가 되면은 이게 RVC 플래토라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없다고 그래서 없을 때는 그 해석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폰과 관련된 마지막 그 챔버 이상 파인딩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이건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뭐가 이상한 건지 아시겠어요? 인터벤트리컬 septum이 지금 다이아스톨 때 외려 안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부르르 떠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꽤 있어요. 다만 septum이 좀 이상하구나, septum이 약간 바운싱하네 이런 느낌 드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M모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M모드를 내리시면 이게 지금 LV 챔버고요. 여기가 RV 챔버고 이게 인터벤트리컬 septum이고 이게 지금 이렇게 솟아 있으니까 여기가 엔드 시스톨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다이아스톨이 시작하는 건데 다이아스톨 시작할 때 RV 인터벤트리컬 septum도 이렇게 커져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RV 쪽으로 외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척하다가 커지는 척하다가 다시 또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움직이는 바운싱한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도 그 카디악 탐폰의 파인딩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septal 바운스 이렇게 부르고요. 이건 꼭 반드시 뭐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가끔 보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패솔로지들이 있을 때 이런 septal 바운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심화학습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한번 봐두실만 하고요. 다만 이게 탐폰 때만 나타나는 파인딩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패솔로지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이도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카디악 탐폰을 처음 공부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all or nothing, 탐폰이 이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이렇게 그 분류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보더라인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더라인이 있을 때는 페리카디악 스페이스의 프레셔가 보더라인 정도로 상승돼 있을 때는 호흡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 파라사나 롱엑스 뷰에서 M모드를 이렇게 내렸을 때 첫 번째 만나는 크로스라는 라인이 이게 이제 RV 프리월이 되겠죠. 그 다음 이 검은 게 RV 챔버고요. 여기가 이건 지금 아울타를 크로스하기 때문에 아울타 월이 되겠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컬랩스가 일어나면은 다이아스톨릭 RV 컬랩스, 페리카디알 스페이스의 프레셔가 올라간 걸 뜻하는데 이게 있다가 없다가 호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익스피레이션 때는 생겼다가 인스피레이션 때 다시 그 비너스 리턴이 증가하면서 보더라인이기 때문에 페리카디알 스페이스의 프레셔가 RV 챔버의 프레셔가 좀 더 올라갈 때는 이제 안 나타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미턴트 카디악 탐폰에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초음파 유도 울트라사운드 가이드에서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할지, 다시 말하면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 탐폰하고 클리니컬 탐폰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탐폰이 보이는데 클리니컬하게
저명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혈압도 정상이고 환자 생각보다 스테이블하고 이런 서브 클리니컬한 조건일 때는 좀 덜 어전트하겠죠. 하지만 이제 증상도 뚜렷하고 클리니컬하게 혈압도 현저히 낮고 뭐 카디악 어렸으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소노에서도 탐폰 파인딩이 보이고 이런 뭐 저희한테는 앱솔루트 이미디엇 인디케이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스텝을 나눌 수 있는데요. 초음파로 당연히 그 스캔을 해서 어느 부위가 아이디어란 위치인지 그리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센테시스를 해서 뽑고 그 다음에 카테타를 넣는 이런 세 단계 과정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디어란 사이트, 니들엔트리의 아이디어 사이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스킨에서 그 플루이드까지 제일 짧으면서 그리고 플루이드 두께가 이퓨전의 두께가 제일 두꺼운 데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라스터널, 에이펙스, 서브자이포이드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유력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블라인드하게 그 서브자이포이드에서 많이 찔렀는데요. 요즘은 거의 그렇게 안 하고요. 파라스터널하고 에이펙스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라스터널 어프로치 한 환자분의 그 CT 사진인데요. 여기가 스터넘이고 여기가 그 척추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페리카달 이피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카테타가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근데 파라스터널 어프로치에서 중요한 게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인터널 마마리 아테리가 이렇게 파라스터널 옆으로 주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절이 주는 걸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대략 파라스터널 보도에서 한 3, 4cm 정도 떨어져서 주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펑추할 때 바로 파라스터널 보도의 면에서 찌르든지 아니면 좀 널찍함치 한 7, 8cm 떨어져서 찌르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CT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페리카디알 이피전이 있는데 이 경우는 에이펙스에서 찌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더 거리도 짧고 두께도 충분하고요. 보통 에이펙스에서 찌른다 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왜냐하면 렁을 찌르게 되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이 플루이드의 양이 많을 때는 이 에이펙스, 닛불 근처에서 찌르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유도하에 이렇게 피그테일 넣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이피컬 어프로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들을 가이드할 때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초음파로 컨펌하면서 가이드한다는 거. 보시면은 이건 이제 카테타 들어간 건데 초음파로 가이드하고 이렇게 니들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두께가 지금 거의 한 4cm, 5cm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카테타가 과연 페리카리얼 스페이스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또 좋은 방법이 3웨이로 시린지를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마이크로 버블들이 에어 버블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주사하면은 이 페리카리얼 스페이스에 잘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테타는 센테시스를 이제 성공하고 카테타를 넣을 때는 보통 그 여러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많이 쓰는 그 키트가 있는데 피그테일 카테타로 되게 8프렌치 정도의 두께로 된 카테타를 많이 넣습니다. 옆에 사이드에 멀티플 사이드 홀들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두 번 경험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카테타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흔히 쓰는 C라인 카테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C라인 카테타는 전체 두께를 놓고 보면 되게 7프렌치여서 그 페리카디알 드레이지 카테타하고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안에 이제 멀티 카테타가 또 있죠. 그리고 이것들은 18게이지, 16게이지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보이는 그 카테타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카테타들의 그 엔드홀, 싱글홀이죠. 여기 팁에도 홀이 있고 사이드에도 홀이 있고 이것들은 각 카테타의 싱글 엔드홀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홀이 여러 개가 있네 이렇게 언뜻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이건 이제 앞서서 소개시켜드렸던 흔히 쓰는 페리카디알 드레이니지 카테타의 멀티플 사이드 홀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될 거는 이 드레이니지를 과연 인터미턴트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컨티뉴어스하게 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종종 이 블러드 성분이 있을 때는 컨티뉴어스하게 그 드레이니지 하면 막히기가 쉽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미턴트하게 그러니까 뽑고 나서는 맑은 플루이드를 넣어서 그 루멘을 클로팅이 생기지 않게 체크하는 게 신경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티컬 프레시 이 뽑는 센테시스 때 세라피틱으로 볼륨 그 블러드를 뽑을 때 뽑는 양은 생각보다 훨씬 작은 양만 뽑아도 이 헤모다이나믹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이 크리티컬한 임계 포인트를 넘으면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조그만 볼륨만 뽑더라도 프레셔는 금세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되게 뭐 어떤 경우 10cc 정도만 뽑아도 많은 경우에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RV 컬랩스의 그 상태를 좀 추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탐폰 피지올로지의 대표는 얼리 다이아스톨 때 컬랩스했다가 레이트 다이아스톨 때 레이트 다이아스톨 때 회복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비너스 리턴에 의해서.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얘는 엄청나게 지금 컬랩스가 돼 있죠. 저희가 봤더니 이 환자는 홀로 다이아솔, 그러니까 얼리 다이아솔 전 페이스에서 컬랩스 돼 있었고 시솔 때도 당연히 컬랩스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너스 리턴이 0이죠. 그러니까 카디악 어레스트죠. 물론 당연히 카디악 어레스트일 때 우리가 초음파를 봤기 때문에 뭐 그걸 환자가 카디악 어레스트라는 상황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초음파 파인딩만 보더라도 이 환자는 현재 카디악 어레스트라는 걸 저희가 눈치챌 수 있죠. 그리고 아우타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폭시말 아우틱 다이렉션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13년 전에는 저희가 페리카디알 스페이스 드레이니지 전용 카테타를 준비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C라인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 손동작을 잘 보시면은 지금 이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드레이니지가 처음엔 되다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막히기 쉽다.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페리카디알 드레이니지를 아비어스한 탐폰 파인딩이 그 초음파에서 보이고 현저한 그 임상 증상, 대표가 혈압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가 되겠죠. 그때는 센테시스를 이미디어트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프록시말 아우틱 다이젝션입니다. 프록시말 아우틱 다이젝션이 있고 BP가 낮고 명백하게 초음파에서 파인딩이 카디악 탐폰 파인딩이 보인다 하더라도 어레스트가 아니고 좀 언스테이블한 BP 낮은 정도일 때는 찌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위험할 수 있다고. 이게 이제 해리슨의 저장 이셀바허의 주장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아우틱 다이젝션 폴스 루멘인데요. 폴스 루멘이 페리카디알 스페이스하고 연결돼서 블러드가 여기 이제 차서 탐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 되고 클로팅이 생겨서 여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로우 BP, 탐폰 피지올로지가 있어서 환자는 이제 로우 BP가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카디악 아웃풋은 나오면서 스트로크 볼륨 아웃풋이 나오면서 약간 렐러티브하게 안정된 상태인데 그때 센테시스를 통상의 케이스하고 다른 케이스들처럼 센테시스를 하게 해서 이 페리카디아 스페이스 뽑으면은 여기 네가티브가 걸리면서 얘가 다시 뚫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걷잡을 수 없이 블러드가 역류하고 그래서 서든데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록시말 아우틱 다이젝션을 동반한 카디악 탐폰, 헤모페리카디움에 의한 카디악 탐폰 때는 카디악 어레스트가 아닌 이상이야 좀 조심하자. 웬만하면 찌르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셀바허가 주장을 한 거죠. 근데 2012년쯤에서 일본 선생님들이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건 약간 좀 다른 겁니다. 임팩트 오브 컨트롤드 페리카디알 드레인지 해서 그 이셀바허 얘기가 맞기는 한데
그 시스톨릭 너무 BP가 낮을 때는 그래도 일렉티브한 이머전시 그 흉부외과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너무 없지 않냐. 그래서 너무 바이탈이 심하게 낮을 때는, 안 좋을 때는 SBP 90을 넘지 않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9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찔끔찔끔 조금씩 뽑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한 10년 모은 케이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임팩트 오브 컨트롤드 페리카디얼 드레이지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조하시는 게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그 유튜브 링크는 이거를 저희 응급 중환자 영상학회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또 참조하시라고 링크도 하나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그 유명한 응급의학과 의사 두 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 유력한 사인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술을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담배를 피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비롯해서 카디올로지스트 등등 이게 공중에 이렇게 별로 강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잘 알다시피 코로나리 스패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 MI를 일으키는 이제 주요 원인 중에 코로나리 스패스틱 안자이나가 있는데 이게 동양인, 특히 이스트 에이시안에 많죠. 이게 스패즘이 온 건데 쭉 다. 이 스패즘의 그 핵심 그 리스크 팩터 오즈 레이쇼가 제일 높은 게 여러분들 술 조금만 먹어도 얼굴 붉어지는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 두 번째 요소가 약한 거죠. ALD,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나스 2라는 게. 근데 그거 다음으로 이제 오즈 레이쇼가 높은 리스크 팩터가 스모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붉어지는 분들이 담배를 피면요, 오즈 레이쇼가 이게 평균 6.9, 13.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센 리스크 팩터 두 개가 이제 컴바인돼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담배 피고 그 카디악 엔자임 올라가서 체스트 페인으로 오면요, 종종 5, 60대, 40대도 꽤 많은데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 걸고 담배 끊으시라고. 훨씬 더 해롭다고. 의사들도 잘 모르는 비밀이라고. 여러분들 꼭 이거 좀 기억하시고 공부하셔서 유사 환자들 오면 좀 얘기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공중에 많이 이제 알리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요, 여기 유튜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는데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네, 감사합니다.